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주면 되고,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뭔지 개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 내가 시킬 수도 있지만 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한번 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신고를 한다든가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친구나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아픔 없는 우리 학교, 행복한 학교 생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친구들의 모습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친구들이 아프게 하는 행동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이거를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선생님이 지어줄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네, 그런 환경들을 안 만들도록, 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나와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입장이고 친구들은 어떤 입장이 있는 건지, 그래서 나와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 건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만든 법에 의해서 저촉받지는 않지만,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른들 기준으로 말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폭력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질 알죠, 여러분들? 6학년이니까 질을 알잖아요.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범법행위야. 죄를 짓는 행위라고. 죄를 지면 어른들은 교도소를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교도소는 안 가지만 그만큼 막중한, 그만큼 그 위치에 맞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을 당했을 때 그러면 본의 아니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 내가 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거꾸로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봤어요. 대부분 그렇죠. 친구니까 폭행하는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봤는데 관심 안 갖고 모른 척 했어. 그럼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죄가 돼요. 방임죄라고 해서 가한 사람, 폭행한 사람의 법인가는 그런 법에 준하는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봤다든가 어떤 환경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지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여러분들도 본 그 사람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지 구분을 이제 오늘 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은 뭐 여러 가지에서 여기 혹시 뭐 많이 차이 나오는 친구들 없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이런 외관적인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외관적으로 표시가 나고 차이가 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환경이 다 달라요. 물론 뭐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고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환경은 자라온 환경이에요. 자라온 환경 안에서 각기 달라요. 친구들도 6학년 전에 5학년 때 친구가 다르고 유치원 때 또 친구가 다르고 또 중학교 가면 또 친구가 달라지듯이, 물론 같이 가는 친구가 있지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인데 되게 귀하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귀하지 않다, 귀하다 내가 판단할 수는 없고, 부모님이거나 선생님이거나 누가 봐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아주 낮게 생각한다든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행동이 어떻게 나오면 거치게 나와요. 욕을 막 한다든가 배려가 없죠. 뭐 손이 간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딱 볼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것처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고양이가 생각 없이 막 돌을 던지잖아요. 뭐 달팽이도 맞고, 개구리도 맞고, 연꽃잎도 맞고. 이렇다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 진짜로. 진짜 잘 보면 주변에 폭력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저렇게 던진 돌멩이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달팽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게 문제예요. 죽어요. 달팽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양이는 심각하게 던졌어요? 그냥 연못에서 재미삼아 던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도사님이 치니까 자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아픈 줄은 알지만 그렇게 행동이 책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던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달팽이처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던질 때는 느낌이 없지만 맞아봐요. 정말 맞으면, 그리고 폭력이 강도가 세다, 세게 맞았다, 어디까지 가냐면 죽어요. 아까 그랬죠. 친구들과 가까운 개인들은 되게 귀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귀해요. 지금 여러분이 내 자신이 귀하다라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느낌이 없을 거예요. 나는 되게 귀하다, 그런 사람. 그래, 어떤 부분이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친구, 어떤 부분? 왜 귀한 것 같아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또 다른 차. 다 손들었지 않아? 저는 그냥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런가? 다들 그럼 귀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 여러분들 지금 귀하다는 느낌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더 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친구한테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아프다든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크게 다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환경을 막기 위해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나 외에 다른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아프다, 다른 친구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폭력, 그럼 뭐가 생각나요? 때리는 거 생각나죠? 요, 또, 셔틀. 셔틀, 또, 패션. 패싸움? 패싸움은 가만한데. 어쨌든 우리가 외형적으로 폭력 그러면 밖에서부터 외형적으로 맞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폭력을 또 이런 이야기세요. 한번 봐요. 이것도 폭력이에요. 이건 여기 속에서 얘기한 폭력은 무슨 폭력일까요? 따돌림. 맞아요. 따돌림이에요.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일상에서 잘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폭력 중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은 영화의 한 부분인데, 이 영상에서 이 소녀의 느낌은 맞은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따돌림이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나의 선호도와 나와 좋아하는 개념으로 어울리지 않고 친구니까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때리거나 뭐 밀거나 이런 것도 그러되지만 아까 본 것처럼 그런 행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돈이나 물건을 내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중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폭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쉽지만 아까처럼 심리적으로 어떤 따돌림을 당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폭력에 해당돼요. 이게 신고의 대상이 돼요. 나는 내 생각대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도 폭력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사이트, 인터넷 많이 다 하죠. 스마트폰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문자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상대한테 이야기를 뭐 못생겼다든가 더럽다든가 재수없다든가 잘나타, 이게 언어적인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폭력에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랑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두 개인 하나하나는 귀하다. 귀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항시 내가 아까 고양이는 가해자잖아요. 피해를 입힌 사람이고 달팽이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어려우게 죽음까지 갔는데 피해를 준 사람은 못 느낀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럴 때는 달팽이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서 날라온 돌에 의해서 내가 맞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슬프잖아요. 내 의도가 아닌데 누군가 옆에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그런다면 슬퍼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자를 잠깐 보면 문자도 폭력이 돼요. 아시죠? 문자도 폭력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봐요. 그냥 니는 끝이 없다. 뭐 게임할 때 문자해라. 늦을수록.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자를 받고 욕설을 듣고 죽은 사례가 있어요. 2011년도에 중학생 한 명이 이 문자예요. 이 문자를 보고 받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문자 하나가 설마 사람이 죽겠느냐, 뭐 글자로 내가 죽일 거야, 뭐 니 혼자 다니지 마라, 뭐 밤길 어두울 때 조심해, 이런 얘기가 내가 막 쓰고 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문자를 받는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해서 그 원인이 제공돼서 그 친구가 크게 상해를 입었다, 많이 몸이 다쳤다든가 어떤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문자를 날린 사람이 폭력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게 돼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선호에 의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괴롭힌다는 건 언젠가, 지금은 괴롭힐 수 있겠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거꾸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자신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런 환경에서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 아까 말한 외형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문자를 하고 막 이랬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폭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뿅 뒤에 폭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조항을 안 지켰어. 누군가가 어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차없이 신고해야 돼요. 친구라고 봐주면 안 돼. 아까 그랬죠. 친구가 옆에서 괴롭힘을 시키는 걸 봤는데 모른 척하면 폭력이에요. 그렇죠? 같은 동조자가 되는데 폭력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환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여기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가해자 먼저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어떤 거냐면 문서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낮은 단계예요. 문서로 내가 누구한테, A한테, B가 A한테 잘못했다, A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되잖아요. 반을 전학시켜요. 이게 7반이죠? 앞반으로 간다든가 뒷반으로 가요. 7반 뒤는 없으니까 앞으로 갈 수 있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두 번째, 그래도 안 돼요. 이게 폭력이 근절이 안 됐어. 뭔가 해결이 없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교 나가야 돼. 학교에 교회 봉사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공부할 때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혹시 아침에 이거 학교 갈 때 이런 사람 봤을 때 신호등에 깃발 들고 어머니들 말고 어떤 아저씨들이 가끔 가다 프랜카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이행이 안 됐다.
그럼 맨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고 싶어 나오면 안 돼요.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사람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도. 이게 학교폭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접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니면 뭐 더 큰 거를 해야 될 게 너무나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시작하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슬프잖아요. 누가 가장 슬프겠어요? 부모님이 가장 슬퍼요. 선생님도 아들이 둘이 딱 있는데 지금은 다 대학생 하나는 군대 갔어요. 아들만 둘인데 군대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말썽쟁이였거든요. 학교에 몇 번씩 불려갔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주변의 친구들이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다독다독 하니까 지금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에 맡길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내 친구가 비록 나보다 생긴 걸로 말 못생겼다 아니면 뭐 찌질하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친구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 동창이 얼마나 귀한지는 더 큰 부분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항목이 안 들어야 돼, 가해자가. 그래 들으면 큰일 나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만약에 아까 말한 건 폭력을 행사한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혹시나 그런 걸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을 아까 말한 것처럼 느낌을 받아도 폭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학교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그쵸? 생활 선생님 있잖아요. 생활지도하는 선생님. 아니 가장 가까이 다니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내 개인적으로 말을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나와요. 경찰에 의지해야 돼요. 이제 그럼 학교 권한이 아니에요. 경찰이 와서 해결을 해주거든요. 네,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폭력에 해당되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네 가지를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싫다고. 너 왜 그러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하려고 보니까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말 했을 때 제가 계속 뒤따라가면서 괴롭힐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면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죠? 말해야 돼요. 그래도 말해야 돼. 말하면요, 그 친구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괴롭히는 친구는 대단한 친구인데 그런 친구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폭력을 가하는 학생보다 피해를 보는 학생이 말을 안 해요. 부모님한테든 선생님한테든 옆에 친구한테든. 아까 그랬죠? 친구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나 폭력 당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신고해야 돼요. 같이 다니지 말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뒤에 나오는데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왜냐, 학교 폭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죠. 혼자 다니면 안 돼. 혼자 다니면 이런 난처한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괴롭힘 당한 날에 일기를 쓴다든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싫다고 말을 한다든가 혼자 다니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는 내가 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누군가 증명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미운 거예요. 미워가지고 괜히 나를 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폭력 당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 친구는 선의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식, 증거, 싫다고 말했다라는 거 녹음해놓으면 더 좋아요.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말하면서 녹음해. 나 A 싫어. 근데 너 왜 자꾸 나한테 걔가 막 뭐라 할 거면 녹음해요. 녹음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 기록에 나중에 판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돼요. 혼자 안 다닌다는 건 친구가 옆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 같이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도 증거가 되고요. 일기장도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 나오는데, 제발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돼요. 경찰로 가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여기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기록해두고, 이야기해두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핸드폰에 왔어요. 핸드폰에 오면 화면 저장하는 거 있어요. 네, 캡처를 해가지고 저장해주세요. 중요한 거. 네, 저장해두고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자꾸 알려야 돼요. 피해를 받은 학생이 아무 말 안 하면 가해 학생은요 기가 더 살아나요. 그게 더 괴롭혀. 뭐 때렸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강아지 그러잖아요. 강아지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발로 딱 차는데 걔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 또 차. 거의 차거든요. 근데 막 대표요. 여러분 도망가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친구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 반대편 친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재밌거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 아까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혹시 그 친구가 나를 더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잖아요. 절대 걱정이 안 돼요. 그 친구가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해 학생도 되게 나쁜 거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이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거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피해받은 학생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옛날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도둑질 한 놈이 또 한다고 한번 때려보고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친구가 A 하다 재미없으면 B라는 친구한테 가서 또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은 꼭 표현을 해야 돼요. 의사 표현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에 어떤 힘을 빌려서 이야기가 안 되면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117로 여기 나와 있는 117 전화 딱 하면 바로 여러분 이야기, 다른 이야기 안 물어봐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바로 와요, 그냥. 왜냐하면 이 117이라는 번호는 학교 폭력에, 112는 뭐예요? 네, 경찰. 간첩 신고하고 뭐 그런 범죄 신고하면 되잖아요. 117은 안 물어봐요. 학교 폭력에 전담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전화하는 전화번호예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고 위치 확인한 다음에 바로 와요. 학교는 학교로, 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잠깐. 요건 내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환경에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잘 활용하라. 혹시 피해를 받았을 때, 가해하면 물론 안 되지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아니면 친구,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활동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마니또라는 거 알죠? 마니또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에 6학년 학생 중에 마니또에 대해서 했던 사례를 한번 볼 거예요, 영상을. 이거 보고 마실 거니까 엎드려 있으면 안 되고 이건 잘 봐야 돼요. 엎드려 있으면 안 되지. 자, 마지막 이거 한번 하자.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너네가 왕따시키는 거나 애들 괴롭히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대. 내가 뭘 중요하겠다는데? 아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말도 안 돼. 말이 또. 오늘 시간 생각하면 어떡해. 오늘 진짜 기회가
그런 애만 안 하시면 되잖아. 맞아. 진짜 재밌고 있어. 은영아! 무슨 일 있어? 몰라. 하필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대 마니또야. 짜증나게. 그래, 어떡해? 뭐야, 너 이거 뭐야? 이 마니또가 준 거야? 그렇지. 니가 그거 알아? 은영이 마니또한테 선물 받았어. 그냥 너 청소 아니야? 아, 청소하기 싫다. 나도 그래. 이런 거야? 은영아, 너 아직 청소 안 했어? 응, 당연히 안 했잖아. 왜? 깜짝. 네 뭐야? 청소 제일 잘해? 정말? 아니야! 진짜? 나 청소 안 했는데 누가 해준 거지? 이 많이 뜯어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구나. 괜찮아? 그러니까 가방도 잘 보고 다니지. 뭔 상관이야? 아니 미안. 갑자기 너무 최근에 놀랐어. 알면 됐어? 괜찮아? 야, 그래도 도와줬는데 너무하다. 내가 뭘? 제가 근데 나한테 신경 써. 근데 궁금한 게 언제부터 이런 애들이 왜 쓰다보는 거야? 아 몰라. 왜 그렇게 신경을 써? 그게 아니라 이유도 없이 그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예술이가 그냥 잘한 것 때문에 괜찮은데. 왜 그래? 그럼 쟤랑 가서 놀아. 오늘 말이 또 발표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마니또가 누군지 말하고 간단하게 소감을 말해보자. 먼저 요번에부터. 제 마니또는 강수현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니또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잘했어요. 해주세요. 다음 김재찬. 저희 마니또는 김수정입니다. 저한 건 없습니다. 다음 김윤기. 저희 마니또는 앞으로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애가 누구지? 다음 오해슬. 제 마니또는 현우입니다. 야, 너 말이야. 제가 은영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었는데 앞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이 여기가 빨개지네. 예슬이한테 무슨 할 말 없어? 미안하기는 내가 항상 더 미안했었어. 자, 여러분이 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학교 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공부가 많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힘도 들고 날씨가 더운데 짜증도 나잖아요. 그렇지만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표현만을 중시하지 말고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이 어떤 느낌일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해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사회는 이렇게 6학년 7반 이렇게 반에 있는 것처럼 작지가 않아요. 저기 지도 있잖아요. 지금 세계 지도 여기도 걸려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해요. 지금은 국경이 없는 시대라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나라만 있어요. 대한민국, 미국, 카나다, 프랑스 나라만 있고 국경이라는 게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세계의 한 우주라고 생각하면, 세계라고 생각하면 이쪽 줄은 미국, 이쪽 줄은 브라질, 이쪽 줄은 페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제목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없는 학교일 뿐 아니라 즐겁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좋은 친구들로 계속 살면서 만나야 될 친구들로 지금부터 내 입장보다는 약간의 친구의 입장에 서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해주면 정말 재밌는 학교 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딱 1시간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난 믿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진짜 아주 선생님이 고개를 살살 흔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엄마하고 난 아빠니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 거죠. 귀하게 했는데 지금은요 진짜 훌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잘못되든 어떻게 안 좋은 모습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걸 믿고 서로 친구를 격려하면서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도록 해요. 알았죠? 네. 알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막 하다가 혹시나 학교 폭력에 관련된 게 생기면 전화번호 몇 번이나 그랬어요? 117. 117. 가감 없이 너무 생각하지 말고 117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만 박수.